안녕하세요. 병원 동행 매니저 과정을 함께 하게 된 조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은 우리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이잖아요. 이 초고령화 사회를 접함에 있어서 실버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중요성을 많이 대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집에서 병원까지 방문을 하고 진료를 받는 그 과정에 동행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장기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1강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원 동행 매니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병원 동행 서비스란 무엇인가부터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고객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염을 관리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 병원 동행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고객을 병원 동행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후에 꾸준히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병원 동행 매니저는 무엇을 하는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시면은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 그리고 노약자, 환자, 가족이 함께 항상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을 대신해서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의 직무 수행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가? 우선은 방문을 해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환자를 모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 픽업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병원 일정에 대해서 함께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방문해서 픽업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환자가 편안한가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병원에 방문하면 그냥 단순하게 진찰실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하고 그에 따른 진료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하고 진료하고 이 과정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병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발생을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법 서비스,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긴장감도 해소시켜 주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으로서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병원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걸 행정 처리를 매니저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원무과에 가시면 접수하고 수납하고 진료과에 또 가서 접수하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환자분들이 같이 대동을 하기도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매니저님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환자 그리고 혹은 보호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면 약제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제를 받고 수령한 다음에 귀가까지 동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호자 혹은 가족 혹은 본인에게
오늘 진료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약물은 언제까지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꼼꼼하게 챙겨서 보호자,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까지가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의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순서를 보실게요. 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 신청이란 무엇이냐?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신청인데, 환자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가족, 혹은 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없어서 친구나 이웃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고령자인지 장애인인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신분인지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규칙적으로 하실 건지, 혹은 단발성으로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고객인지, 아니면 한 번 뵙고 마무리를 짓는 고객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신청하고 플랫폼에 접수하고 매니저님하고 우리 환자하고 매칭을 하는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만나서 앞전에서 얘기했던 픽업에서부터 귀가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종료가 된 이후에는 오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고가 매칭 플랫폼 회사는 물론이고 보호자 혹은 본인에게 전달이 되는 것까지가 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에게 필요한 소양과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한번 볼게요. 책임감, 인성,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간호사나 의료인이잖아요.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것. 아무래도 상황 대처 능력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좀 더 많이 대해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하실 수는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병원 동행 매니저는 접근하실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그 하단에 있습니다. 기본 예절, 교양, 에티켓, 그리고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도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대의 기분과 그리고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예절과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노인 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혼자 이동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동을 하더라도 진료를 받음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분들이 조금 더 그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노인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가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노인 심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노년층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 질병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은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수 있고요. 연락처, 주소 뿐만이 아니라 진료에 대한 질병을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떤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가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분들이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이세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노인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 인권과 학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문학적 소양, 이게 고객들하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들을 갖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격을 한번 볼 텐데요. 성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 또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활동이 가능한 날, 희망하는 날 활용해서 내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자가 그 지역, 나하고 시간과 위치가 맞는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늘 항상 이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닌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2, 3일 정도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가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동이 힘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뭔가 제한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소아, 미성년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을 케어하면서도 충분히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느끼시고 실현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시면은요,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업무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시되 함께 한다라는 가치 안에서는 같이 이동하고 같이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편안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인데요.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하고의 소통이 있습니다. 보통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은 보호자의 얘기도 덧무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료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환자 본인을 대신해서 대신 듣고 정보를 정리하고 취합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신뢰를 쌓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신체적으로는 이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즉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긴장감을 줄이고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대하고 마주하는 과정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서비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의료 및 병원 절차에 대해서 전문성,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지속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와 같이 이동을 하고 환자를 케어함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 혹은 뭔가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그러면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른 자부심 충분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과 의료진, 보호자와 충분하게 소통하는 대신에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삶이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나 스스로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자하고 보호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고객과 보호자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다 들어갈 거고요. 그들의 복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중증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 영역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경험할 수 없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병원을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찾아가기에도 힘들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의 욕구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왜? 밀착형이잖아요. 함께 이동을 하고 그들이 어떤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각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와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니까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전문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고객의 상태가 어떠한지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은 물론, 대상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전달을 해주셔야겠죠. 그 이후에는 의료진과 업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후에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조를 얻고 구하고 내용을 소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방문한 병원의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가 꼭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옆에 동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는 되던데 여기에서는 왜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그 대상자를 모시고 방문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정책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히 준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고객들에게는 문화적 배경, 신체적 제약,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문화적 배경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대해 주셔야 되고요. 신체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위에 있다 혹은 강자다라는 생각 당연히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감정적인 지원이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님들 스스로의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질병이나 아니면 응대하는 모든 과정들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환자들은 케어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한정적인 환자들만 동행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업무를 확장을 해가고 그들에 대해서 응급 상황, 돌발 상황 각각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꾸준히 변화되는 모든 내용들을 습득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할게요. 병원 동행 매니저란 무엇인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과 필요한 소양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료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들이 아닌 내가 충분히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기본적인 예절과 그리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서의 유의사항은요,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문한 병원에서 갖고 있는 규율과 규칙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나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늘 항상 새로운 것들을 습득을 하고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여기까지가 업무에서의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강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